자, 지금 현대노템 차트를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평선 깔끔한 정배열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 전고점을 뚫긴 했지만 눌림이 나왔죠. 그래도 흐름 자체는 좋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불안하신 마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던져야 될지, 아니면 매집해도 될지, 끝까지 가져가도 될지, 이런 불안이 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소중한 돈이 움직이고 있고, 이 돈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셔야 되고, 또 5월달에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또 내 자식들 맛있는 거 더 사주고, 가족들에게도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사실 돈을 써야 될 일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을 보셔야 되고, 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대응을 잘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방송을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대노트의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골드만삭스가 현대노템을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죠. 그리고 종목으로 따지면 골드만삭스가 적극적으로 현대노템을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약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은 외국인들이 차익실현을 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플러스라는 거. 그리고 연기금 자금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래서 흐름 자체가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대노템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현대노템을 단순히 기차 만드는 회사나 전차 만드는 회사라는 평면적인 시각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돈의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적 기반으로 우량 성장주로 전환되었다. 수급의 질적 개선과 글로벌 업향의 구조적인 대전환, 그리고 내부적인 빅딜이라는 세계의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는 매우 정교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부 빅딜을 통해서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겠죠? 현재 현대노템을 바라보는 시장의 가장 결정적인 킥은 바로 수주 잔고의 질적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방산주를 기억하시나요?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쏘면 오르고 잠잠해지면 꺼지던 테마주의 영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LS 증권에서는 주요 방산 5곳의 합산 수주 잔고는 2020년 26조에서 지난해 100조 원으로 5년 만에 약 4배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오타가 나왔는데 지난해면 25년도죠. 제가 좀 오타를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핵심은 5년 만에 무려 4배나 컴턴 점프하며 100조 원을 돌파한 수주잔고 중 일부는 현대노템의 숫자도 증명하는 실적 기반의 우량 성장주로 완전히 체급을 올렸다는 증거이겠죠. 자, 이 내용 한번 기사 찾아보세요. 저 기사를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중동의 긴장감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오늘 뉴스 보신 분들도 아시겠는데, 자, 이란에서 협상안을 다시 미국에 보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수용하기 힘든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동 지역에는 지정학적으로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렇게 되면 방산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이에 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 12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는 유럽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단순히 뉴스로만 보지 마세요.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현대노템의 장부에 찍힌 확정된 미래의 현금이라는 겁니다. 이미 많이 설명을 들었지만 폴란드 2차 실행 계약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실적에 본격 반영되는 상저하고의 패턴을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현금 흐름의 압력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메이저 증권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포인트는 바로 지속성이에요. 전쟁이 멈추면 방산주도 끝날까요? 천만에요. 비어진 탄압구를 채우고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군 체계를 현대화하려는 수요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AI이고, AI를 활용한 무기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전쟁이 지금 끝날 분위기는 보이지가 않고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중동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고 있어요. 왜?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 흐름에 따라서 현대노템도 수혜를 받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실전 경험 기반으로 군사장비 업그레이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설령 시장에 조정이 온다 할지라도 현대노템은 실적이라는 단단한 바닥이 버티고 있어서 하방 경직성이 매우 강한 안정 구간에 진입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지금 전쟁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좀 방송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따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AI를 적극적으로 전파를 해야 돼요. 그 수단으로 전쟁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AI 때문에 지금 중동 전쟁이 발생이 되었다.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AI 무기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AI 하면 또 전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우고 있는 이유가 AI의 확산 그리고 전력에 대해서 유가에 대해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중동에서 왜 계속적으로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중점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세예요. 자, 통행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볼 땐 미국하고 이란하고 같이 나눠 먹을 가능성도 높지만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빠지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미국이 발 뺄 수도 있겠죠. 지금 미국도 트럼프의 중간 선거 때문에 좀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미국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중동 내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세를 받고 있는데 중동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결국은 중동 국가들, 여러 국가들이 반발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동 국가에서도 친미 국가들이 있죠. 이들은 결국 미국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무기를 사야 돼요. 여기에 한국도 같이 동조를 하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현대 노템이 굉장히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킥은 현대노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대지갑 변동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수익률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코레일과 SR의 통합 이슈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1조 원대 정비 사업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철도 제작은 이익률이 낮아요. 그래서 노템은 정비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돈을 벌어 수익을 챙기려고 했는데 여기에 제동이 걸린 거예요. 하지만 이건 나무만 보는 겁니다. 숲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현대위와 방산 인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진짜 주목해야 할 돈의 냄새는 현대차 그룹 차원의 재편입니다. 현대위아가 방산 부분을 노템에 떼어주고 로봇과 모빌리티에 올인한대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현대노템이 명실상부한 그룹 내 방산 컨트롤 타워로 격상된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영리한 돈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철도 사업의 소소한 자본보다 방산 전문성 강화로 얻게 될 폭발적인 시너지가 훨씬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이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은 철도의 작은 소음이 아니라 방산의 거대한 확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번 눌러 놓으시고요. 골드만삭스가 현대노템을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자체에서 두 번째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좋고 그래서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평선 정배열에 캔디는 5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 눌림이 나오더라도 5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흐름 자체는 좋다. 추세는 죽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고점 넘었지만 윗골가 달리면서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상승의 과정에서 여기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일시적으로 쏟아지겠죠.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일시적으로 눌림이 나왔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지받고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의 완성은 결국 언제 진입을 해서 언제 매도를 하느냐 이 싸움이죠. 여러분들이 정확한 가격에서 익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폭발적인 상승을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점에서 익절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신호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겠죠. 만약 이게 선반영이 되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변수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수익 지킬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신호는 제가 너무나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에게만 보내드릴 거고요. 구독자임을 인증하기 위해선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736-8354 문자 내용에 현대라고 보내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리라든지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지금 주가 흐름 좋고 호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아무리 봐도 방사는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국제 정세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올라가는 거죠. 언제. 이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재가 좋은데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거는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노력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뉴스를 팔로우하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호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으신데 계속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이 시기를 맞추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010-7736-8354 문자 내용에 현대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언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언제 추가적인 폭등을 이어지는지 선반영이 되었다면 변수 때문에 언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시기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문자를 보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010-7736-8354 문자 내용에 현대라고 남겨놓으세요.